여러분 안녕하세요. 제10회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진행을 맡은 호미소녀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맛있는 점심 식사 하시고 다시 많이들 모여주셨을 텐데요. 시작 전에 저희 안내 멘트 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는 이곳 스튜디오는 저를 제외한 모든 스태프분들은 마스크를 철저히 다 쓰고 계시고요. 네, 코로나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지금 촬영에 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의 소통을 위해서 잠시 진행하는 동안만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한다는 점 미리 양해의 말씀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전 시간에는 도시농업이 무엇이고 또 지난 10년 동안 서울 도시농업이 어떻게 발전을 해왔는지 또 앞으로는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그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또 이번 시간에도 도시농업 상담소를 마련을 해봤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전에 저희가 이번에 이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정말 많은 이벤트와 선물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 아직까지도 신청을 해주시면은 많은 분들께서 선물을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 제가 어떻게 받아갈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떻게 선물을 받을 수 있냐? 그 방법 첫 번째. 개막식을 보신 분들은요, 개막식 영상을 캡처를 해주세요. 네, 그 영상을 캡처를 해주시고 응원의 메시지와 함께 SNS에 올려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SNS 올려주시고 저희 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 이벤트에 들어가셔서 SNS 링크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주시면 선착순 50분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50분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참여를 해주셔서 모두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바로 공모전 이벤트입니다. 공모전 투표 이벤트는요, 공모전 투표에 참가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 50분을 선택을 해서 2만 원 상당의 농부 다이어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거 갖고 싶어요. 농부 다이어리 어떤 건가요?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신청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현장에 방문하셔서 저희 박람회장에 있는 큐브 전시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은 후에 마찬가지로 SNS에 멋지게 자랑을 해주세요. 네, 그리고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SNS에 올린 링크를 제출을 해주시면 되는 건데요. 이거는 30분을 추첨을 해서 스타벅스 모바일 상품권을 드린다고 합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선물을 정말 많이 준비를 했는데요. 여기서 끝이냐고요? 아닙니다. 아직까지 많은 선물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는 응원 댓글 이벤트입니다. 메인 홍보 영상에 응원 댓글을 다시고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응원 댓글까지 남겨주세요. 네, 응원 댓글, 내가 다룬 댓글을 캡처해서 마찬가지로 저희 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에 링크를 제출을 해주시면 50명을 추천해서 온라인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이 너무 많죠?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오늘부터 30일까지 총 4일 동안 매일 정각 12시에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서 도시농업 퀴즈가 진행이 됩니다. 네, 퀴즈를 잘 보고 정답 알 것 같아요 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에 접속을 하셔서요. 서울 도시농업박람회 채널을 추가하고 채팅을 통해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퀴즈를 먼저 맞춰주시는 분들께 선착순으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제10회 서울 도시농업 박람회에서 정말 푸짐하고 많은 선물을 준비한 만큼 네, 모두가 많은 분들이 참가를 하셔서 선물 많이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물을 받아갈 수 있는 5가지 방법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시간에는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어떤 제도적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해야 도시농업을 더 확산시킬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시간, 도시농업 상담소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의 패널 분들께서 나와 계시는데요. 제가 잠시 자리를 이동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서울 도시농업 전문가회 한재춘 회장님과 사단법인 한국새싹인삼 스마트팜협회 신동익 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희입니다. 네.
네, 저희 먼저 시작 전에 마찬가지로 이곳 스튜디오 방역 수칙 철저히 지키고 있고요. 저희 대화 도중에 또 이 칸막이까지 잘 설치를 했으니까 진행하는 동안만 저희는 잠시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마스크도 벗었으니까 다시 한번 두 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 한재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동익입니다. 네, 두 분 나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먼저 서울 도시농업 전문가회에 대한 간략한 소개부터 들어볼까요? 네, 저희 서울시 도시농업 전문가회는 2012년에 단체가 만들어진 비영리 단체고요. 현재 한 800여 명의 도시농업 전문가 회원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도시농업 관련 교육이나 강의, 또 기술 보급,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는 이 도시농업 전문가분들이 모여있는 그런 단체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시간의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학교 관련해서 텃밭 강사들도 하시고 계시고요. 또 25개 자치구 내에 있는 다양한 도시농부 학교에서 교육들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네, 그럼 이 서울 도시농업 전문가회는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궁금한데 그냥 모두가 저 전문가입니다 라고 해서 들어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물론 그렇죠. 네. 일단 서울 도시농업 전문가회는 도시농업 육성법에 규정된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기관 중에서 서울시 농업기술센터에서 80시간의 전문가 교육을 수료하면 서울 도시농업 전문가회 가입 자격이 됩니다. 이 가입 자격이 되면은 전문가회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등록이 되면은 서울 도시농업 전문가 회원이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농업 활동을 하는 도시농부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서 가장 많은 도시농부들을 만나는 이분들과 함께 본격적인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도시농부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렇다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예, 서울에는 초보 농사꾼을 위한 도시농부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심고 가꾸고 또 수확해서 먹어보는 과정을 통해서 도시농업의 기초적인 기술을 배울 수가 있게 됩니다. 서울시는 텃밭 농장, 옥상 텃밭, 상자 텃밭을 보급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시민이면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쟁이 되면은 추첨을 통해서 연차적으로 분양을 받게 됩니다. 네, 또 이거는 또 경쟁률이 굉장히 치열하다고 듣긴 들었는데요. 이 도시농업 교육은 그럼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일단 개인들은 각 지자체에서 도시농부 학교가 운영이 되기도 하고요. 또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만든 단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런 걸 들으신 분들이 활동을 또 할 수 있고, 또 만약에 학교 같은 어떤 단체들은 또 신청을 하시면 저희 같은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여러 강의를 통해서 텃밭을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저 같은 초보자라고 해도 이런 교육을 통해서 도시농부로 거듭날 수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도시농업 교육 외에도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한 지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여러 명이 모여서 도시농업을 하고 있다면은 기준에 따라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을 할 수 있고, 도시농업 관련 경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농업 공동체는 공모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제가 만약에 제 지인들과 도시농업을 함께 하고 있어서 공동체 등록을 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도시농업 공동체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법령에 정한 기준을 살펴보면은 도시 지역 가구에 5가구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텃밭, 곤충 사육, 또 이제 양봉의 운영 규모가 기준을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조건이 맞다면은 공동체 그 대표자를 선정하고 도시농업 공동체가 운영하는 텃밭, 곤충사육, 양봉의 그 운영 관리 계획서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접수를 하면은 서류 심사, 현장 심사, 등록 여부 심사 등을 거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만 들어보면 마음만 먹으면 누구나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텃밭 뭐 분양을 하셔도 할 수 있고 공동체 운영하면서도 참여를 하실 수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성대 텃밭이나 뭐 옥상 텃밭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지원을 해주시고 있어서 개인이 참여가 가능하고요. 또 어르신들을 위한 뭐 반려식물 사업도 하고 있어서 그런 쪽에 지원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도시농업에 더 많은 애정, 관심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도시농업을 통해서 또 먹거리 생산도 하고요. 또 힐링도 얻고 지구 환경에 도움도 된다고 합니다. 이 도시농업이 주는 효과가 정말 엄청난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도시농부들을 두 분께서 만나보셨을 거잖아요. 네, 도시농업이 지금보다 더 확산되고 또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도시농업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 환경단체나 또는 뭐 이렇게 개인이 운동의 차원에서 이제 도시농업을 시작을 했다면 최근에는 도시농업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단순한 운동이 아니고 단순한 뭐 텃밭 가꾸기가 아니고 약간의 산업의 범주로 들어왔다고도 좀 볼 수가 있는데 뭐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뭐 일자리들도 많이 생겨났고요. 또 그런 의미에서 보면 뭐 지금 계속 은퇴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 포함해서 또 저희처럼 여성분들 많이 경력 단절되신 분들이 많을 텐데 그런 분들이 또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상황이 돼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보다 더 도시농업은 확산이 되고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또 채널에 댓글을 보면 박혜진님께서 아이랑 가도 즐거울 거리가 있을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이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아이들과 함께하기 좋은 것을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릴까요? 네네네. 저희 그 서울시 자체 그 여러 지역에서 도시농업 전문가들이 만든 단체들이 꽤 많이 있고요. 네. 그분들이 각자의 그 지역에서 많은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텃밭을 단순히 뭐 이렇게 뭐 식물을 가꾸고 작물을 가꾸고 이런 것도 좀 하고 있지만 그 작물을 통해서 많은 먹거리나 아니면 또 체험 행사를 많이 하고 있으니까 특히나 아이들이 하는 뭐 유치원, 네. 턴론 뭐 이런 것들 포함해서 지금 초등학교부터 굉장히 많은 도시농업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내려야 되는데. 네, 그리고 또 아이들이 무엇보다도 자연과 함께 하다 보니까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뭐 어른 아이들 포함해서 보통은 가족들이 오시게 되는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같이 오셔서 정말 요즘 되게 네네, 단절이잖아요. 맞아요. 가족 간 단절이었는데 네. 지금 도시농업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바로는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새롭게 좀 설정이 되는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보면은 도시농업은 앞으로 뭐 공동체 활성화뿐만 아니고 네, 가족의 네. 그 화합을 위해서도 굉장히 필요한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도시농업 박람회 강남구를 둘러보면서 그 학교 텃밭을 가봤는데 무려 7남매가 매주 주말마다 그 텃밭을 찾아서 작물을 가꾸기도 하고 한대요. 근데 정말 대화의 장도 마련이 되면서 아이들이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뭔가 표정이 굉장히 밝더라고요. 네, 부모님들도 좋아하시고. 이런 게 도시농업이 주는 즐거움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도시농업이 또 일자리가 된다. 너무 좋은 말인데요. 어떤 일자리들이 있을지 상상이 안 가는데 예를 들면 어떤 일자리들이 창출이 되는 걸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먼저 그 도시농업 현장에서 초보 농사꾼을 교육하는 강사 활동이 가능하고 또 이제 그 협동조합과 같은 공동체 활동으로 사업이 진행이 되면은 일자리와 연결이 가능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그 도시농업의 첨단 시설인 스마트팜이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새싹 인삼이나 딸기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 관련 아이템이 개발이 되면은 새로운 도시농업 관련 산업이 생기고 청년, 여성, 은퇴자, 장애인의 일자리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기회가 열려 있는 것이 도시농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단순히 여가 시간에 취미로 하는 도시농업 활동을 넘어서요, 이제는 산업이 되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마련되고 운영 중인 도시농업 관련 일자리가 있을까요? 네, 2017년 9월부터 시행이 된 도시농업 관리사라는 그 자격증이 있는데요. 도시농업 관리사라 함은 뭐 좀 그전에는 어찌 보면 그 각자 활동하시고 이제 교육을 했다 하면 이거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으로 그러니까 도시민들에게 도시농업에 대한 뭐 그런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도시농업 관련 뭐 해설이나 교육 뭐 그런 기술 보급 이런 것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입니다. 예, 도시농업 관리사 분들이 현재 전국적으로 거의 5천여 명 이상이 배출이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이 따로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죠. 세계 최초라고 합니다. 도시농업 관련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은 거기에 마련된 그 자격증인데요. 원예, 종자, 화훼장식, 유기농 등 그 전문성을 갖춘 전문 인력을 양성해서 도시농업 관련 전문 직업과 연계시키고 일자리에 또 연계시켜서 도시농업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그렇게 그 도입된 제도입니다. 네, 지금 방송을 생방송으로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도 엄청난 관심을 갖고 또 지금 댓글을 보니까 응원하는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온오프라인으로 저희가 동시에 개최하고 있는데 행사장에 직접 가서 즐겨주신 분들도 계시고요. 행사 준비한다고 고생하셨겠어요. 네, 박람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면서 화이팅이라는 응원 댓글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네, 그렇다면은 이 청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신 한번 여쭙고 싶어요.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 어떻게 취득해야 할까요? 지금 우리 신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일단은 도시농업 관련 자격증이 한 9개 정도가 있는데 그 분야 자격증을 하나 정도는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도시농업 전문 도시농업 관련 양성기관이 있는데 그런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기관에서 80시간 이론과 실습을 수료를 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이후 과정은 우리 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덧붙여서 함께 소개를 해주실까요? 신동익 회장님께서. 예,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면은 농업기술센터나 도시농업 전문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론 40시간, 실기 40시간 교육을 수료하면은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냥 수료만 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모두가 도시농부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기 접속해서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 수료증과 또 국가기술 자격증 또 사진을 등록하면은 약 1개월 후에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이 배달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도시농업 관리사로서 되는 거잖아요. 어떤 곳에서 실질적으로 2018년 이후로 도시농업 관리사를 요구하는 기관들이 많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희도 지금 많이 의뢰를 받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주말 농장에서 멘토로 활동하실 수 있고요. 또 이제 도시농업 공원을 이제 서울시에서도 한 4-5개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관리 인력으로 활동을 하실 수 있고 또 이제 저희 전문가회도 마찬가지지만 학교 텃밭을 지금 한 서울시 자체는 한 200여 군데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쪽에서 텃밭 강사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 전문가 관련 그 양성 기관이 있는데 그런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도시농업 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그런 쪽에 이제 전문 강사로 교수 요원으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특히나 요즘 굉장히 중시되고 있는 치유농업 관련해서 사회복지시설 쪽이 많은데요. 그런 쪽에 원예치료 강사로도 이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등 다양한 활동 분야가 있습니다. 네, 이 도시농업 하나만으로도 이 활성화가 되면은 그 안에서 파생되고 있는 직업들이 또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죠. 아까 그 한재춘 회장님이 잠깐 말씀하셨듯이 2017년도에 도시농업법이 개정이 되면서 도시농업 관련 사업 40명당 1명의 도시농업 관리사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은 상당히 유망한 분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이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는 이 도시농업 관리사 자격증에 한 번쯤은 도전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는 도시농업 관련 지원 정책과 또 도시농업 관리사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도시농업 관련 지원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건지도 궁금하고요. 또 저희 같은 일반 도시농부들이 어떤 부분을 좀 주목해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서울시를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는 다양한 그 정책 지원 말씀드렸다시피 많이 있고요. 네. 개인적으로는 특히나 서울은 도시농업 공간이 아주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실제 각 구마다 뭐 도시 그 텃밭 그 분양 시기가 되면은 정말 전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활발하게 텃밭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것들을 못 하신 분들을 또 위해서 네. 상가 텃밭도 많이 이제 분양 저희가 이제 보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단체가 받을 수도 있고 개인이 받을 수도 있는데 받고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일종의 교육도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실내에서 베란다 텃밭이라든지 아니면 옥상 뭐 이런 개인적으로는 그런 데를 좀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단체에서도 이제 옥상 공간 이용해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나 뭐 서울시농업기술센터나 등등에서 기관이나 이런 구에서 도시농업에 관련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셔서 원하기만 한다 하면은 참여할 수 있는 공간은 그래도 좀 많이 늘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참여하고 싶은 마음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텃밭이 없어도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도시농업을 할 수 있게끔 기회가 많아진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아, 예, 그렇습니다. 도시농업 공동체에 대한 그 영농차대나 체험 활동, 그다음에 이제 이런 활동들이 이제 활발해지고 이런 또 지원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하는 분들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작은 공간에서도 할 수 있고요. 또 공동체 활동도 활발해지고 이런 지원을 통해서 도시농업을 도전하는 분들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네, 실제 뭐 그렇게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지난 10여 년간 많이 늘어났고요. 뭐 현재 한 242만 명 정도의 도시농업 인구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지난 한 몇 년 동안 서울시에서는 혼자 사시는 그런 홀로 어르신들을 돕기 그분들을 위한 그 반려식물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께 반려식물 보급도 해드리고 약간의 그 대화 상대도 해드리고 하는 그런 원예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식물이든 뭐 작물이든 푸릇푸릇한 풍경을 보면 어쨌든 힐링이 되고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네, 마지막으로 이 올해 서울시에서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어떤 행사들이 펼쳐지나요? 뭐 지금 이제 오늘부터 진행되는 서울시 도시농업 박람회가 이제 매년 올해 10년째 개최가 되고 있고요. 또 앞으로 11월에는 이제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뭐 지난 2년 전부터는 네. 2년 전까지는 도시농업 박람회랑 같이 도시농업 컨퍼런스가 열렸었는데 네. 좀 중요성을 더 부각을 시켜서 그래서 작년부터는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가 개별 따로 분리돼서 이제 개최가 되고 있고요. 올해는 11월에 개최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희가 지금 온라인으로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도시농업에 관련된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두 분께서 네. 좀 더 도시농업에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그냥 꿀팁 같은 거라던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방송을 시청해주고 계신 분들께서도 그냥 편안하게 댓글로 평소에 도시농업에 관심이 있으셨거나 또 궁금했어요 하시는 것들도 또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바로 소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한지춘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서울은 특히나 땅이 모자라요. 네, 그래서 도시농업을 망설이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이야기 해주실까요? 저기 이제 그 아까 스마트팜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스마트팜을 1년 동안 운영해 보니까 짜투리 땅이나 작은 땅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새싹 인삼 스마트팜을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주 작은 면적에서도 여러 사람의 그 일자리가 생겨날 수가 있고 또 이제 부가가치가 상당히 많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그 지역에 사시는 장애인이나 아니면은 청년 또 은퇴자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설로서 새로운 산업으로서 새로운 도시농업 산업으로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 말씀을 드리면 저는 제가 이제 한 10여 년 동안 도시농업 필드에 현장에 있으면서 도시농업이 정말 많이 확장이 된 건 사실이고요. 저희 단체 포함해서 이렇게 각 지역에서 도시농업 관련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공동체도 있고요. 비영리 단체도 있고 뭐 하단법인도 있고 이런데 그런 단체들 안에 들어가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혼자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보다는 좀 그런 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활동을 하면 훨씬 더 행복이 지수가 올라갈 것 같고요. 또 결국은 또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 현대인들이 부족한 관계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게 도시농업이 또 환경적인 문제도 많이들 또 개선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노원구를 갔을 때는 빗물도 허투루 쓰지 않던데요. 그렇죠. 네. 실제로 빗물 같은 경우는 일반 수돗물보다 훨씬 더 영양분도 많고요. 비가 오고 나면 갑자기 뭐 무슨 작물이 쑥쑥 자란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비가 내리면서 공기 중에 있는 다양한 어떤 질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땅으로 떨어뜨려서 그걸 정말 식물이 먹고 막 자라는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빗물은 굉장히 자원 절약의 효과도 있지만 식물한테도 굉장히 큰 영양분을 주는 그런 매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댓글을 보니까요. 실제로는 베란다 텃밭과 옥상 텃밭을 할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이유는 베란다에서 식물이 자라지 않으며 옥상은 개인주택 외에 아파트에서는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팜의 경우는 시설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거의 불가하다 생각됩니다. 라는 의견을 또 보내주셨네요. 예. 베란다의 이제 특징이 있어서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실적으로 최근에 이제 그 실험을 해보면은 이제 창문에 보통 이제 그 UV 처리가 돼서 대부분이 직사광선이 이제 많이 안 들어오게 되면은 작물이 잘 안 되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식물을 잘 재배하려면은 베란다 창문이 없는 베란다면은 상당히 잘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이제 광이 이제 적기 때문에 식물이 이제 도장하게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 LED를 이용해서 광을 갖다가 보충해 주면은 잘 자라게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도시농업의 장점은 무궁무진하다. 열섬 효과 해결이라고 또 임장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럼 두 분께서는 이 도시농업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작물을 가꾸고 먹고 이렇게 나누고 이런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요.
요즘 같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정말 도시농업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데 우리가 굉장히 개인적이고 굉장히 외롭잖아요. 네. 근데 도시농업을 하면 정말 이웃과 모르는 사람하고 굉장히 친해질 수 있는 그런 매체가 이 식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또 이제 그렇게 활동하면서 이제 공동체 공간을 형성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또 소통이 있는 것 같아요. 뭐 가족, 작게는 가족을 보면 아이들부터 그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온 가족이 함께 할 수 있고 또 이제 나아가서 제가 아까 텃밭 분양할 때 사람들 되게 많이 몰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 모르던 사람들인데 바로 이웃에 있는 텃밭에 있는 분들하고 굉장히 친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웃 통합의 그 효과도 있지 않나? 사람을 통한 또 치유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도시농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최대의 장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도시농업은 다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도시 공간을 녹색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녹색이 이제 많아지면은 자연 환경에도 충분한 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살기 좋은 도시가 된다 이런 이제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체험 활동이나 채소 재배라 아니면 뭐 애들이 이용한 뭐 스마트팜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근본적인 것은 환경에 영향을 많이 주는 도시농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임장수님께서 또 고향의 추억 만들기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또 도시 농업에 관심을 갖다 보면은 또 뭔가 옛 시골에서 자랐던 그런 추억들이나 고향 생각으로도 또 이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을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어르신들이 도시에 살기가 더 네.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경험이 좀 예전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인구로 보면은 어르신들이 사실은 많았어요. 네. 그전에는. 근데 최근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농업가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도 굉장히 도시농업은 필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기 오염의 저감 이 효과도 있다고 또 말씀을 해주셨고요. 박남주님께서는 직접 기르는 기쁨과 수확으로 보람을 얻고 계시다고 해요, 요즘. 네, 이렇게 진짜 키우면서 내가 더 행복을 느끼고 내가 다 힐링을 느낄 수 있는 그게 바로 도시 농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네, 꽁스꽁스님께서 여수보다 서울에서 도시 농업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서울에는 지금 1,000만 인구 중에서 약 70만 정도가 도시농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늘어나는 숫자를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는 매년 10% 이상씩 인력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걸 봐서는 상당히 그 메리트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이제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세계적인 어떠한 그런 흐름을 보면은 세계 인구 전체 인구의 약 한 12% 정도가 도시농업에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한 4%에서 한 6%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한 10% 이상까지는 충분히 늘어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분들이 이제 한번 이렇게 이제 대화를 나눠보면은 도시농업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네. 도시농업하는 현장이 어딘지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지원해주고 알고 보면은 지원을 해준다던가 교육을 해주는 시설이 많다 보니까 관심을 갖고 문을 두드리면은 네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또 임장수님께서 지구 온난화 예방도 된다고 도시농업의 이런 자랑과 장점을 끊임없이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또 선자와 농사 짓는 재미도 있다고 하세요. 굉장히 보기 좋을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와 손자가 같이 농사를 짓는다라. 네, 뭔가 멋진 그림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꽁스꽁스님께서 저도 이 방송들을 보면서 도시농업을 하고 싶은데 5평 원룸에 사는데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원룸에서 가능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가능합니다. 네. 이게 이제 아주 약간 이제 그 재배 폭은 이제 좁아지는데 네. 원룸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사실 광이 거의 없거든요. 원룸은. 그래서 이제 LED를 이용한 광을 갖다가 이제 보충하는 방법으로 재배하게 되는데 최근에 보면은 재배기라는 것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물며 그 새싹 인삼도 재배해서 이용할 수가 있고
또 일반 채소, 뭐 상추나 쑥갓이나 뭐 이런 것도 재배해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혹시 시간이 좀 되면 네. 제가 아까 저기 자꾸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에 대해서 관심이 네. 있는 분이 있으실 것 같아서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네, 제가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농업 관련한 국제 컨퍼런스가 그전에는 도시농업 박람회 기간 중에 이제 한쪽에서 열리고 있었는데요. 네네. 작년부터 따로 이제 분리해서 개최를 하고 있고요. 도시농업 국제 컨퍼런스를 하게 하는 이유는 네. 이제 뭐 우리 안에서도 이제 물론 우리나라 안에서도 도시농업을 많이 이제 하고 있지만 실제로 나가보면 외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도시농업 활동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의 사례를 이제 제가 벤치마킹해서 들어와서 이 활동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올해는 11월에 예, 이제 개최 물론 당연히 아마도 거의 대부분은 비대면으로 이제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 주제라고 할까요? 주제가 뭐 도시화 그 도시를 살리는 도시와 지구를 살리는 기후농 뭐 이런 제목으로 이제 저희가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인데요. 각국에 있는 도시농업 하시는 분들을 온라인으로 연결을 해서 그분들이 도시농업을 하는 것들을 좀 저희가 좀 듣고 또 실제로 그 현장을 좀 보고 또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뭐 작은 주제로는 뭐 탄소 제로의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적정 기술의 부분 아니면 토종 씨앗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같이 이제 좀 국제적으로 나눠보자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앞으로는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시농업이 뭐 단순히 가꾸고 먹고 뭐 힐링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가 현재 기후 위기에 환경 위기에 도시농업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 이런 걸 저희가 스스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뭐 이런 계기가 될 것도 같아요. 그래서 거의 한 일주일 정도 이제 진행이 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자꾸 이제 서울시 홈페이지나 그 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면 계속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니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도시농업이라는 공통된 주제를 갖고 서로 이제 뭐 의견도 나누면서 좋은 점도 배우고 서로 그렇게 공부를 해가는 그런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은 지금 또 유튜브 댓글을 보면 가장 추천하는 작물이 있다면 뭐 어떤 것들이 있냐는 그런 질문이 들어왔어요. 이제 텃밭에서는 대부분이 이제 엽채소라 그래서 잎을 먹는 작물을 대부분 재배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덩굴성이나 키가 큰 작물을 재배하게 되면은 좁은 면적에서 재배하기 때문에 이웃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어서 대부분이 엽채류 위주로 재배를 하고 또 이제 열매가 달린 채소도 일부 재배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추천하는 것은 여러 사람들이 하는 텃밭에서는 가능하면 키가 작고 또 이웃한테 피해가 주지 않는 엽채류 위주로 재배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특히나 요즘 같은 시기에 네. 아이들이 있는 집에서는 여건이 조금 허락만 된다면 토마토를 방울토마토 큰 거 말고요 방울토마토를 정말 추천하고 싶은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한 3년 정도 토마토를 집에서 키웠어요. 겨울을 나는 거죠. 베란다에서는 겨울을 나니까요 토마토가. 그래서 주변에 아이들 있는 집들이 토마토를 키우는 분들을 많이 봤는데 특별히 이제 조금만 익으면 따먹을 수 있어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그래서 햇볕이 조금 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베란다가 있으시면 아니면 옥상 공간이 있으시면 방울토마토 개인적으로 굉장히 강력 추천하고 싶습니다. 토마토는 그럼 계절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나요? 우리나라는 노지에서 계절이 구애받잖아요. 근데 제가 집에 안에서 키워보니까 겨울을 나요. 이거 실제로 열대 작물이기 때문에 계속 물론 커서 줄기가 약해지긴 하거든요.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저는 3년을 키워봤습니다. 네, 임정수님께서는 감자를 올해 10kg 심었었대요. 감자가 편하다고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상추, 대파도 굿이라고 해주셨고요. 허스코기 민트님께서 서울에서는 망고 재배는 힘든가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망고 가능한가요? 망고가 이제 남해안 쪽에서 이미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네. 이제 노지에서 재배되는 건 아니고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재배가 되고 있고 상당히 유망하다고 또 그러기 이제 기사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충분하게 이제 남해안 쪽에서는 충분한 재배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열대작물을 집안에서 키우는 거나 이런 건 되게 어려울 것 같고 특히나 우리나라 네. 환경에서 아무리 지금 지구 온난화라 날이 더워졌다고 해도 저는 개인적으로 레몬을 키우고 있거든요. 레몬? 지금 집에서? 네, 레몬을 실제 착즙해서 나온 씨가 좀 아까워서 파종을 했는데 100% 발화가 돼서 지금 2년째 키우고 있는데 6, 7년 돼야 따먹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 방송에서 보니까 집안에서 레몬을 키워서 드시는 분이 계셔서 저도 한번 시도를 해봤는데 재미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레몬 씨를 심어서 싹을 틔운다는 게 좀 어려운, 확률적으로는 좀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런 줄 알았는데 일반 원예용 상토 많이 팔잖아요. 네. 시중에서 그 상토에 그냥 심었거든요. 근데 너무 발화가 잘 돼서 저도 의외였는데 아무튼 거의 100% 발화가 된다 저는 확신합니다. 일단 근데 세월이 눈 깜빡할 사이에 그냥 훅 지나가잖아요. 6, 7년도 뭐 금방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길더라고요. 네. 네, 또 댓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그 혜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팥테크 최고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진짜 팥값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팥테크 하시는 분들 저는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파프리카요? 아니 파. 파. 재테크와 예. 네, 파를 같이 붙여진 합성어예요. 네, 파를 키우면서 재테크한다. 저는 이제 주부 입장에서 네. 파가 정말 늘 거의 자주 매일 쓰는 작물인데요. 파가 굉장히 잘 돼요 실내에서.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뭐 바깥에서 노지 월동을 하지만 집안에 이제 가을쯤에 들여놓으면 겨울 내내 파 잘라서 먹고 할 수 있어서 뭐 파가 뭐 비싸서 파테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라도 파는 일부러 시장에 가서 맞아요. 파만 사기도 네. 어렵잖아요. 그래서 집에서 키워서 드시는 건 정말 강력 추천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파는 거의 그 겨울 내내 이제 사 먹지는 않는데 겨울에 이제 그 겨울 되기 전에 보통 김장파가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저렴하거든요. 비싸지 않고.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사과 박스 하나 정도에 아주 밀식을 심어 놓고서 이제 밀식 심어 놓으면은 베란다에 놔두면은 이렇게 죽지 않으면서 아주 파릇하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겨우 내내 그 계속 뽑아서 이제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그걸 갖다 이제 운파라고 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냥 씌워놓고서 연화시켜서 이제 재배 먹는 방법이 있었는데 저희 같은 집에서는 이제 그런 사과 박스에 담아놓고서 겨우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답변을 듣고선 허스코기 민트님께서 망고 대신 레몬으로 가야겠다라고 마음을 정하셨대요. 네. 열매를 안 봐갖고 제가 그 부분까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잘 자라고 네, 있습니다. 일단은 발화가 됐다는 거에서 일단은 시도를 해보셔도 네,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혜느님께서 수박씨도 심으면 발화가 되나요? 곧 여름인데 라고 주셨네요. 수박씨 가능할까요? 그러면요, 굉장히 잘 되고요. 아, 보통 잘 돼요? 노지에서도 수박이요? 네, 수박이요. 발화는 잘 되죠. 수박이 이제 가장 수박의 고향이 어디냐면 사막입니다. 사막. 사막. 예, 사막이 고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아주 이제 광이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네. 작물 중에서 가장 광을 많이 필요하는 작물이 수박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내에서 재배는 불가능하고요. 또 이제 가장 햇볕이 잘 드는 야외에서 재배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요? 수박이 발화가 잘 된다고 합니다. 네, 장성준님께서 1인 가구들이 키울 만한 작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 아까 말한 그 토마토도 1인 가구 키우기에도 네. 적합하겠네요. 그렇죠. 토마토는 정말 요즘 젊은 여자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딸 포함해서 네. 토마토 정말 기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기르고 있는데 네. 어떤 장소에서 그 직원들이 계속 토마토를 하루에 몇씩 따서 먹는다고 저기에 카톡에 올리시더라고요. 근데 토마토나 이제 가지나 이제 고추가 네. 같이 이제 사춘들이거든요. 같은 네네네. 과라 그래가지고. 네. 이 식물들은 전부 다 그 열대 지방에서 온 식물들입니다. 그래서 온도만 어느 정도 맞춰주면은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계속해서 자라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고 집에서도 뭐 저도 이제 키워봤지만은 조금만 신경을 쓰면은
충분히 길 수가 있습니다. 예, 예. 토마토를요. 예, 네. 이 1인 가구에 토마토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직장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도시농업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직장 사무실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 좀 어려운 질문인가요? 최근에는 이제 그린 오피스라는 이제 어떤 여기 사무실을 갖다가 네. 이제 녹색으로 이렇게 채워보자 이런 이제 그런 사업도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데 직장 같은 데서는 일단은 상자 텃밭을 이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자 텃밭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온도와 이제 그 광이거든요. 햇빛인데 그 정도 어느 정도만 그 창가 같은데 이렇게 이제 남향 쪽에서는 충분히 그 텃밭 상자가 재배 가능합니다. 예. 저 얼마 전에 이제 직장에 다니시는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이런 저희 같은 단체에서 나눠주는 허브를 받으셨나 봐요. 네.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는 분이니까 이제 화분을 갖다 놓으셨는데 똑같이 받으셨는데 한 분은 잘 키우시고 한 분은 못 키우셨다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 직장 같은 데서 허브 종류, 네. 민트 종류는 키우면 굉장히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민트요? 예, 그래서 간간히 뭐 예를 들면 뜨거운 물에 민트 하나 딸랑 띄워도 굉장히 운치도 있고 또 향도 있고 이렇고 또 지나다니면 손으로 이렇게 만지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향이 있어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내가 그 농부회원님께서 파나 콩나물처럼 그냥 냅두면 알아서 자라주는 친구들은 없나요? 라고 하셨는데요. 냅두면 콩나물이 최고긴 하죠. 콩나물은 물을 줘야 되고. 근데 파 같은 경우는 정말 물도 자주 안 줘도 되고 잘 네, 파는 뭐 거의 그 자라고. 겨울에 이제 온파에 네. 보면은 물 한 번 안 주고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재배가 가능하고 또 미나리 이제 같은 종류도 오, 미나리. 수량 재배로 자르면 또 나고 물론 뭐 계속 그러진 않지만 네네. 몇 번은 해서 드실 수 있어서 괜찮을 것 같고 예. 뭐 어쨌든 사람의 손이 일단은 사람의 손과 사랑이 아, 담겨야지 좀 어떤 작물이든 잘 자라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토마토와 파를 추천한다. 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저희 어머니께서 딸기를 키우시는데 열매가 맺히자마자 죽어서 매우 서글퍼하셨어요. 이 딸기는 키우기 힘든 거 아닌가요? 딸기는 이제 제가 한 3년 키워보고 했는데 집에서 키운 건 아니고 이제 시설 하우스에서 네. 키우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기 이제 광해도 민감하고 온도에 민감합니다. 저기 딸기는 보통 이제 저온성이라 그러는데 딸기는 한 25도 이상 되면은 거의 자기 기능을 잘 못해서 딸기 생산을 열매를 못 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가정 실내에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딸기를 제대로 못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시중에서 파는 것과 도시농업으로 거둔 작물의 맛 차이는 어떤가요? 그래도 아무래도 이 시중에서 파는 게 더 맛있지 않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딸기 자꾸 얘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이제 스마트팜 딸기 하우스를 제가 해보니까는 당도가 이제 상당히 그 시중 거보다는 더 낮더라. 네. 이제 그런 평을 받아서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해보면은 오히려 이제 시중에 나오는 어떤 토양에서 재배하는 토경 재배라고 보통 그러는데 네. 토경 재배보다는 씻어서 재배하는 수경 재배가 더 당도는 높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뭐 실제 그 브릭스의 그 차이는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리고 이제 기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좀 전에 토마토 키운다고 했잖아요. 그 어떤 그 장소에서. 근데 직원들이 따면서 먹는데 되게 맛있다고 느끼는 게 본인이 직접 따보고 일단 그리고 바로 따니까 굉장히 단단하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시중에서 하면 약간의 무르는 게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훨씬 더 식감이 아삭아삭해서 그런지 더 맛있다고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그 플러스 알파 요인 때문에 도시농업으로 키우는 게 더 맛있다고 느끼는 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감각적으로. 저도 공감하는 게 저희 아버지도 이 토마토를 기르셨는데 항상 그렇게 이제 토마토를 따서 저한테 맛을 보여주세요. 근데 분명 먹으면 시중에서 파는 것보다는 당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저희 아버지는 파는 것보다도 더 맛있지 않냐면서 저에게 막 그런 말씀을 네. 해주시는 거 보면은 어쨌든 이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맛도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작물 재배하는데 흙은 어디서 구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좋은 흙을 구할 수 있을까요? 라고 장선주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이제 그 도시농업 이제 그 백화점이 있다고 그러면 이제 잘 믿지 못하시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그 도시농업이 발달되면서 도시농업 백화점이 하나 태어나가지고 생겨나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종자서부터 농기부터 저 친환경 자재서부터 모든 걸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도시농업 백화점 이렇게 하면 검색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서울 가까운 데는 헌있는 네네네. 또 양재 뭐 시장, 꽃시장, 뭐 아니 양재 그 뭐죠 화해공판 네, 단지 공판장, 뭐 이런 네. 데서 구할 수 있고요. 종로에 뭐 예를 들면 네네네. 실생활로 얘기를 하면 그런 데 가서 충분히 예, 원예용 상토를 구하셔서 쓰면 병충해도 좀 예방을 하고 잡초도 안 나고 네. 이래서 화해 공판장에 가도 네, 있습니다. 간단히 재배하기엔 좋으실 것 같아요. 네. 또 김진원님께서 집에서 공기정화 식물 키우는데 공기정화 식물도 죽나요? 잘 자라게 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공기정화 식물은 이제 그 가정에서 햇빛을 많이 받냐 적게 받냐에 따라서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네. 이제 햇빛이 적은 데서는 음지에서 잘 자라는 식물을 선택을 해야 되고요. 햇빛이 많은 데서는 잎이 넓고 양지에서 자라는 식물을 선택하시면 되는데 이러한 그 아주 전문적인 어떠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도시농업 전문가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거기서 충분히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네. 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라.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해외 사례들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해외 사례 중에 좋았던 게 있으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이렇게 이제 유럽을 한번 이렇게 이제 견학을 갔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에 가면 이제 갤리 농원이라고 그래서 한 10만 평 정도 되는 그 체험 농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저도 견학하러 갔는데 그쪽에 이제 그 어린이들이 한 300명 이렇게 이제 학생들이더라고요. 이렇게 차가 이제 와서 어린이들이 그냥 그 넓은 그 초원에서 이렇게 이제 교사들 인솔하에 이렇게 이제 초원을 이제 거기 보니까 딸기도 있고 뭐 과수도 있고 채소도 있고 다 있었는데 교사들은 특별히 하는 게 없고 네. 그 어린이들 갖다가 그 넓은 바닥에 이렇게 이제 풀어놔주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린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만져보기도 하고 또 이렇게 또 물어보기도 하고 뛰어놀기도 하고 그런 것을 갖다가 이제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그래서 이제 물어봤더니 프랑스나 영국이나 뭐 유럽 쪽에서는 이미 200년 전부터 이런 활동을 했었다. 근데 그게 다 자연스러운 건데 이제 우리는 이제 아까 저기 우리 한재춘 회장이 말씀하셨듯이 2012년도 뭐 이쯤에 시작이 된 거라 저희 그 미천은 상당히 짧다. 그렇지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역동적이기 때문에 아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럽 사례를 보면은 우리보다 벌써 우리는 10년 남짓인데 거기는 2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걸 봐서는 도시농업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2016년도에 네. 뉴욕에 갔었었는데요. 네네. 그 보타니컬 파크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 우리 같은 미국은 이제 마스터 가더너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한 70여 명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보타니컬 파크가 예를 들면 50만 평이에요. 네. 그 중에 한 300여 평을 텃밭으로 가꾸고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완전 바닥은 아니고 이렇게 높이 하는데 어떻게 운영되나 여쭤봤더니 한 70여 분의 자원봉사자들이 거기에 매 그 사이트에 올려서 뭐 매주 목요일 날 무슨 행사가 있으니 참여하세요 하는데 정말 작물을 보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참깨도 있고 뭐 대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너무 신기했던 뉴욕이요? 네, 보타니컬 파크라고 이제 배터기 파크라고 메모리얼 파크도 그렇고 큰 공원에 도시농업 텃밭을 만드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좀 남는 잉여 작물들은 그 근처에 있는 학교 카페테리아에다가 이렇게 네. 푸드트럭처럼 뭐 제공을 하기도 하고 이래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도시에서 특히나 우리나라 서울처럼 큰 도시에서는
도시농업을 하기 굉장히 적합한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네네. 네, 뉴욕 같은 경우는 이제 대단히 그 옥상 텃밭이 통계를 보면 한 600개 이상 된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진짜 그렇게 많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실제로 많더라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이제 옥상 텃밭에서 양봉업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서 또 이렇게 이제 찾아보니까는 양봉을 가지고 이제 그 전업으로 해서 돈을 벌고 거기서 생활하시는 분도 있고 또 자기 이제 주변에서 자기가 이제 어떤 그 옛날에는 그 잔디밭이었던 걸 갖다가 이렇게 이제 개척해가지고 거기서 친환경 채소를 재배해서 또 자기 생활을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생각보다 뉴욕 하면은 우리가 그냥 번화한 도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도 도시농업이 꽤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바로바로 네,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저희 도시농업 박람회 즐겨주고 계십니다. 자, 어느덧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받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집 없는 청년이라 2년마다 이사를 다녀서 정해진 동네가 없는데 주말 농장이나 체험장 등 도시농업 시작할 만한 곳 좀 추천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추천해 주실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해?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이었다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직 집이 없는 청년분이시래요. 2년마다 이사를 다녀서 정해진 동네가 딱히 없는데 주말 농장이나 체험장 등 도시농업을 시작할 만한 곳을 추천해 달라고 하십니다. 2년마다 저기 이사를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네. 마땅히 딱 정해진 동네는 없지만 어떻게 네. 시작할 수 있냐라는 근데 이제 장소를 최근에 묻습니다. 이제 서울시에서 이제 많이 보급하고 있는 게 이제 상자 텃밭이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수요가 이제 정해지면은 보급이 되는데 또 경쟁이 될 경우는 이제 그 추첨에 따라서 자기가 이제 상자를 갖다 배정 받아서 이제 키우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에 이제 중랑구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상자 이렇게 이제 상자를 갖다 수령하신 분들 이렇게 이제 방문해 보면은 아주 이쁘게 저기 키우고 있어서 이것도 도시농업의 한 분야로서 상당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보통 상자 그 저희들이 이제 60에서 80 정도 넓이의 그 상자를 하는데 보통 5개 정도면은 한 식구가 1년 내내 새싹 채소나 일반 채소를 갖다 사 먹지 않아도 된다 이런 그 결론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뭐 지금 이제 말씀이 네네. 이사를 자주 다니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서초구에 활동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청년이시다 보니까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는 중랑구, 노원구, 은평구,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강동구, 또 서초구, 저희가 지금 터를 잡은 강남구 포함해서 많은 지역에서 그 구에서 운영하는 텃밭이 많아요. 그런 데 가서 또 함께 참여하시면 굉장히 재밌는 생활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느덧 또 시간이 벌써 훌쩍 지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과 함께 도시농업에 관한 다양한 궁금증을 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간단하게 한마디씩 해주실까요? 예,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은 도시농업은 이제 건강을 챙기고 힐링하는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연구 결과를 보면은 도시농업을 하면은 행복 호르몬이 많이 생성이 돼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큰 효과가 있다고 그럽니다. 네. 또 요즘 100세 시대인데 장수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도시농업에 도전하십사 하고 저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도시농업은 이웃과 함께하는 삶의 일부 또는 전부이다. 오, 너무 좋은 말이네요. 그래서 정말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시농업 함께 하시면서 이웃과 소통하고 관계 회복도 하고 가족과의 관계도 좀 돈독히 하시고 그리고 정말 코로나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도시농업에 관해서 자세한 말씀 해주시고 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내용들도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주셔서 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도시농업을 또 어떻게 시작해야 하고 이 도시농업이 지금보다 한 발 더 성장하기 위한 방법까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도 유익한 시간이 되셨길 바라겠고요. 오늘 알려드린 그런 꿀팁들로 더욱더 많은 분들이 도시농부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이만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저 호미소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여기가 다 보이는 거였어요? 이렇게까지.